진짜 짜증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정숙을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고 식탁 옆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은 정숙을 보고 민수도 수진도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어머니, 수진이 뒤늦게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나는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밀려 쓰러질 줄이야.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화나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믿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충격적인 장면, 62세 어머니가 아들에게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다음 날 20년간 행방불명이었던 남편이 사성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와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거든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감동은 뒤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벌써 몸이 시계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태중과 별거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병원 갈 시간도 갈 돈도 아까웠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62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아직 자고 있는 방 앞을 지나칠 때 정숙은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깨우면 안 되니까요.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반찬 가게에서 팔고 남은 것들로 겨우 끼니를 때워야겠습니다. 간단히 미숫가루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정숙은 작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운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죠. 가게에 도착해서 전기를 켜니 작은 공간이 환해졌습니다. 반찬통들을 정리하고 오늘 만들 반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숙련되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밖에서 첫 손님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할머니셨죠? 어머, 정숙이 또 일찍 나왔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뭐 드릴까요? 손님을 맞으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20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줄곧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정숙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죠. 엄마, 돈 좀 줘요. 인사도 없이 바로 용건부터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뭐에 쓰려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가 벌어서 뭐에 쓰게요?
민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말없이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와도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수진아, 저녁은 뭐 할까? 아, 저는 배달음식 시켜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알아서 드세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엄마, 왜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너 기다리고 있었지. 밥은 먹었니?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엄마는 그냥 자세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만 드는 생각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느라 온 힘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뿐이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내 존재가 이렇게 투명해졌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를 위해 준비해야 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정숙에게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반찬 가게로, 저녁이 되면 또다시 외로운 집으로.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3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미역국과 불고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민수가 좋아할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좋은 미역을 고르고 한우 불고기감도 조금 비싸지만 샀어요.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생일 당일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엄마, 미역국 냄새 좋다. 어린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오전 내내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미역국에 불고기,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정숙은 기꺼이 시간을 투자했어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점심때 집에 온 수진이 부엌을 보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민수 생일이잖아. 미역국이랑 불고기 좀 해놨어. 요즘 누가 이런 기름진 걸 먹나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냥 케이크나 사오시지 그랬어요. 수진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기름지다니요. 그래도 생일인데. 알겠어요. 어쨌든 민수 오면 얘기해 보세요. 수진은 대충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부엌에 남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바라봤어요.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이미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생일 축하해. 어서 와서 앉아.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숙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랑 불고기 해놨어. 어서 앉아서 먹자.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밖에서 먹기로 했다고요. 민수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은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에이,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미역국이 뭐예요?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숙은 혼자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숙이 여전히 상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아직도 거기 앉아 있어요? 너 혹시 마음 바뀌면 먹고 가라고. 아, 진짜. 엄마 왜 이래요? 요즘 누가 집에서 생일 파티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술을 미리 마신 것 같았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엄마,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벌어서 뭐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돈 못 벌면 눈치 좀 보세요. 민수가 술 기운에 못할 말까지 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야, 너 정신 차려. 누구한테 그런 말을. 아, 진짜 짜증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정숙을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고 식탁 옆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은 정숙을 보고 민수도 수진도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어머니, 수진이 뒤늦게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나는.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밀려 쓰러질 줄이야.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화나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믿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수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리고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식어버린 미역국을 버리면서 정숙의 마음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밀쳤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일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밀쳤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반찬 가게로 가는 길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넘어지면서 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병원 갈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려던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번호판을 보니 일반 차량이 아니었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구 차지?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는데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숙이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 윤태준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군복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순간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오랜만이네, 정수가.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군인다운 반듯한 걸음걸이였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아직 군인이었어? 정숙이 태준의 어깨에 달린 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4개의 별이 의미하는 바를 정숙도 알고 있었거든요. 응, 이제는 현역 장군이야. 태준의 대답에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집을 떠날 때는 그저 일개 군인이었던 남편이 장군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장군이라고?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숙의 놀란 표정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신이 왜 갑자기 나타났어? 2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당한 일로 마음이 상해 있던 터라 더욱 감정이 복받쳤어요. 미안해, 정숙아. 정말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의 위엄보다는 한 남자의 죄송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온 거야. 태준의 말에 정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어제 민수가 너를 밀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태준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나는 2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어. 멀리서지만 계속. 태준의 고백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지켜봤다고?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어제 일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태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내를 밀쳤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었어요. 민수가 정말 그랬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줬더니 기름지다고 하면서 결국 나를 밀쳤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고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그놈이 감히. 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당신 진짜 장군 맞아? 정숙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어. 그리고 동시에 너희 모자를 지켜봤고. 태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숙이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이걸 보고 있었다고? 이것만이 아니야. 민수 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모두 멀리서 지켜봤어. 태준의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지난 20년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나타나면 민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았어. 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나 봐. 민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오늘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민수에게 아비가 누구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가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태준이 정숙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숙은 손을 뺐습니다.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알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제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태준의 단호한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제 일이 너무 상처였거든요. 그럼 같이 가자. 정숙이 가게 문을 잠그고 태준의 차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군인다운 당당한 걸음걸이로 집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숙은 긴장한 채 뒤따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준이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집안이 뒤바뀔 것을 예감하면서 말이에요. 4챕터 뒤집히는 분위기.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처럼 대충 입은 집옷 차림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수진이 당황해서 정숙을 보았지만 정숙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수진아, 이분이 민수 아버지다. 정숙의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존재는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님?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모습을 제대로 본 순간 더욱 놀랐어요. 군복에 달린 별 4개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수진은 긴장한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거든요. 게다가 장군 계급장을 달고 나타난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기억이 났나 보구나. 태준의 첫마디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앉아라, 민수야. 태준이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령조의 말투였어요. 민수는 얼떨결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옆에 앉았어요. 정숙은 서 있어야 할지 앉아야 할지 몰라서 주춤했습니다. 정숙아, 너도 앉아. 태준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자 태준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태준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장군의 위험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민수야.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넌 지금 몇 살이냐? 38입니다. 38이면 이제 어른이지? 네, 그렇습니다. 태준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만 했을 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른이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어제 내가 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말해봐라. 태준의 직격탄에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어제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그건 말 못하겠나? 그럼 내가 말해줄까?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내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기름지다고 했지? 그리고 생일 파티는 밖에서 하겠다고 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어머니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지? 태준의 마지막 말에 수진이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여보, 정말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 못하겠나?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다. 내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야. 태준이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정숙을 바라봤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의 사과가 작게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진심이 아닌가?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제가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그게 다냐? 태준의 추궁에 민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내 어머니가 혼자서 너를 키웠다. 아버지 없는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말이야. 태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아버지, 저는 변명하지 마라. 변명할 자격도 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정숙이 태준을 말렸습니다. 아들이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아,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알아. 하지만 민수도 반성하고 있잖아. 정숙의 말에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민수야. 태준이 다시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 내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위압감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수진아. 태준이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숙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태준이 돌아온 기념으로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태준이 정숙이 끓인 미역국을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아, 이 맛이야. 내가 그리워했던 바로 이 맛. 태준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칭찬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맛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정숙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주는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가끔씩 정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만에 아내와 함께하는 식사였으니까요.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에서 일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어. 장군님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래, 이제는 장군이다. 태준의 대답에 민수와 수지는 새삼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장군이라니요.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대단한 건 내 어머니다. 나 없이도 너를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태준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날 밤 태준은 정숙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질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태준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고 정숙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민수와 수지는 태준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장군이라는 위치와 2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감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군부대 일로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 없으니까 좀 편하네. 수진이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장군이 맞나? 갑자기 나타나서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 기억도 별로 없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불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현역 장군이라니.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별거 하면서 뭘 했다고. 민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맞아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잘난 척하고 수진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니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게요. 이제 와서 가장 행세하려고 하니까 짜증나죠. 두 사람은 태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태준이 벌써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태준은 문을 열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아버지가 장군이든 뭐든 우리랑 상관없잖아. 지금까지 없이 살았는데. 민수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냥 자기 좋을 때만 나타나서 훈계나 하고. 수진의 말까지 들은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민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나 좀 보자. 태준이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앉아라. 태준의 명령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그들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사진을 보자 민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와 정숙이 함께 있었거든요. 정숙이 젊은 시절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다. 내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너를 키웠지. 태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진을. 내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알고 싶나? 태준이 다시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들을 다 어디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멀리서라도 계속 지켜봤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자라길 바랐거든. 아버지 없이도 훌륭한 사람이 되길.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나 보다. 넌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준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숙이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다.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했어. 사진을 본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몰랐습니다. 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 태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태준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네, 아버님. 너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그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아들 키우고 너희 결혼하고 나서도 뒷바라지 하시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너희가 어떻게 했나? 민수와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특히 민수, 넌 정말 실망스럽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태준이 다시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알겠나? 너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거든. 하지만 너희는 더 망가져만 갔어. 태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정숙이 나왔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소리가 너무 크던데. 정수가 미안해. 애들하고 얘기 좀 하고 있었어. 태준이 정숙을 보며 표정을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해? 별거 아니야. 이제 끝났어. 태준이 민수와 수진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다. 하지만 너희 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나? 수진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민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고생하셨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나?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정숙이 반찬 가게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민수의 대답에 정숙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 민수야. 정숙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평소보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동안 정숙 혼자 했던 일들을 함께 하기 시작한 거죠. 태주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이 반찬 가게에서 돌아와 보니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서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숙이 물었지만 두 사람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갑자기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야,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정숙이 당황해서 두 사람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한 형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고생해서 아들 키운 얘기를.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 챙겨주시던 기억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못된 놈이 됐을까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의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민수의 고백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생일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미역국을 그렇게 대했을 때 민수가 목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밀었을 때 그 순간 어머니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 정숙이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바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넌 내 아들인데. 정숙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수진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수진아,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님을 그냥 집안일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수진의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풀리는 것 같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실게요. 수진도 정숙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그때 태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민수와 수진이가.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민수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너희 둘.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태준의 말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진심이냐? 네, 진심입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수진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다.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수가 정숙에게 반찬을 떠다 드렸고 수지는 정숙의 물컵이 비면 바로 채워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반찬 가게 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내일 해.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새벽에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정숙이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어머님, 저도 집안일 더 도와드릴게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혼자 다 하시게 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수진아.
이제라도 마음 먹어주니까 고마워.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정수가, 응,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겠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정숙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흔적들이 사진마다 보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 정숙이 자신들을 위해 해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겠어. 수진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숙의 반찬 가게 준비를 도왔고 수지는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도맡아 했어요. 정숙은 이런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태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이 돌아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진정한 변화인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할 만큼 정숙을 잘 모셨거든요. 하지만 태준은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준이 군부대에서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이지? 태준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정숙은 한쪽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을 봤어요. 설명해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야? 태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저요? 여보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수진이 말을 꺼내려다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해봐, 수진아. 태준이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망설이는 사이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말할게. 정수가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몰래 대출을 받았어. 정숙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출? 네. 그동안 저희 몰래 신용카드랑 대출로 돈을 써왔나 봐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얼마나? 태준이 수진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수진이 대답을 못하자 민수가 대신 말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천만 원을 뭐에 썼다는 거야? 명품 가방이랑 옷이랑 그런 것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명품?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몰래 2천만 원을 썼다고?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까지 뭘 배웠냐? 아버님, 몇 달 전에 내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빌었을 때가 거짓말이었나? 태준의 추궁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 넌 왜 이걸 숨겼어? 태준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워서요. 부끄럽긴.
부끄러운 줄 알면서 왜 막지 않았어? 민수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여기 앉아.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민수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수가 당신도 앉아. 정숙도 태준 옆에 앉았어요. 우리 집은 더 이상 너희 부부의 놀이터가 아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산 명품들 다 어디 있냐? 방에 있습니다. 다 가져와. 네, 다 가져오라고 했다. 수진이 어쩔 수 없이 방으로 가서 명품 가방들과 옷들을 가져왔어요. 이걸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아버님, 그럼 저는, 너는 뭐? 태준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2천만 원어치 명품을 사놓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 네 아버지, 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야? 태준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2천만 원을 썼는데 그게 다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정수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잖아. 정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명품은 다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드립니다. 정숙이 태준을 쳐다봤어요.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태준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알겠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라. 뭘 사든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사야 한다.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넌 아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네, 아버지. 이번 일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겠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또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정숙이 관대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깊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겠어. 그러게.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아버지 표정 봤어? 정말 화나셨더라. 어머님도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고. 두 사람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정말로 명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민수도 아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게 하고 큰 지출은 반드시 상의하도록 했어요. 정숙은 이런 변화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교육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 거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숙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왔네요. 민수가 가게 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요즘 민수는 퇴근 후에 항상 어머니 가게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러게.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돼.
정숙이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변한 모습이 더 기뻤습니다. 어머님, 내일 새로 만든 김치 가져올게요. 수진이 가게 안을 깨끗하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요즘 김치와 반찬 만드는 법을 정숙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더라.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수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태준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수가. 여보도 고생했어. 오늘 회의는 어땠어? 괜찮았어. 다들 잘 따라와 주더라고. 태준이 정숙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저희 먼저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먼저 가 있어. 우리도 곧 갈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태준과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정숙이 태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뭐가?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집에 가는 게 20년 만이잖아. 나도 그래. 매일매일이 새로워. 두 사람은 젊은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수진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수고했네, 수진아.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식탁에 앉아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많이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의 말에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감사 인사였거든요. 아버님, 내일 주말인데 어디 놀러 가실래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좋은 생각이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가 어떻게 생각해? 좋지.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 가본 적이 언제였나? 정숙도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하루 다녀올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그날 밤 네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준이 운전하고 정숙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자리에는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다 보신 지 오래되셨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몇 년 됐나? 오늘 실컷 구경하세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네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 평화로웠어요. 여보, 저기 앉아서 사진이나 찍자. 정숙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어보자.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가족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 놓을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태준이 동의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해물탕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 해물탕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집에서 해줄까? 네, 꼭 가르쳐 주세요. 수진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 정숙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민수가 복이 있겠어.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합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있는 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정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자주 이렇게 나들이 하자.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수의 고백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정숙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정숙이 복 많다.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수고 많았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정숙은 창가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쓰러졌던 날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이야. 민수가 자신을 밀쳤던 그날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때문에 태준이 돌아왔고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 효도하는 아들과 며느리, 번창하는 가게까지 정숙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정숙의 반찬 가게는 더욱 커져서 작은 식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숙이네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태주는 퇴근 후마다 아내의 식당을 도왔고 민수와 수진도 주말마다 함께 일했습니다. 진짜 가족 사업이 된 거죠. 어머니, 손님들이 어머니 음식 정말 좋아하세요. 수진이 홀에서 일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집밥 같다고 하시더라. 그게 우리 식당의 장점이지. 정숙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만든 음식들로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가족들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가 태준을 쳐다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저희도요, 아버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정수가 고마워. 20년 동안 혼자서 이 가족을 지켜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정숙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매일이 선물 같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 가족이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정숙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가족은 비로소 진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 정숙이 있었습니다. 흙처럼 묵묵히 하지만 단단하게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어머니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숙 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때로는 큰 상처가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밀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듯이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라도 한번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작은 관심이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준비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영상의 소감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